언론사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고, 폭스뉴스나 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이, 전 세계 그 우파 시민들이 다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전 세계를 다 알려지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중도 좌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깨어나게 될 거고, 이제 여기 계신 경찰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헌재 앞에서도 어떤 경찰분들이 뭐 애국가를 따라 부른다거나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도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말하지는 않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을 찍으면 그분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촬영은 안 했는데,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시하는 데서 하긴 하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메이저 외국 언론에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은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4.15 총선이나 이때와는 다르게,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밤새도록 그냥 새벽 3시, 4시까지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은 다 깨어나셨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리포트가 이제 모든 부정선거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폭스뉴스 같은 데서 계속 보도가 되면 모든 국민이 다 깨어나고, 이제 권력기관 안에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좌파 중에서도. 왜냐면은 이게 나라가 정말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느니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어차피 국민들이 다 깨어났으니까 저 사람들 편에 서는 게 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당장은 권력기관이 전부 우리의 적이지만,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유대학 학생들이 신당을 만든 이유도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는 다 안다. 심지어 훨씬 더 잘 알더래요. 다 잘 알지만 현실 정치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무소속으로 나오신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고 싶으면 각서 쓰고 남아있어라. 부정선거 언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다 알지만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CCP와 대한민국 좌파와 국민의힘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쪽 편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 꿇기 일보 직전인데,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을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뭔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타이밍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부정선거 리포트가 나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다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힘을 내시고, 이 예쁘나 자유대학의 힘을 모아서 함께 뭉쳐서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자! 싸우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무슨 스크립트 준비해놓으신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듣고 있었는데 전한길 선생님도 너무 잘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김상원 대표님도 정말 잘 올라가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화 2.0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저도 처음으로 홍보 좀 해보겠습니다. 맨날 홍보 받았으니까. 그 다음으로는요, 논현 이동에, 아니다, 일단 하세빈님 어디 계세요? 잠깐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지금 연설보다는 사실 이 나이 먹고 힘들게 화장실 참았던 얘기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가 저기 있는 테니스장에 있는 화장실을 갔잖아요. 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화장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저기 테니스장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밖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불빛이 있어야 거기 화장실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빛을 찾아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이버 지도에 화장실을 치면 이제 또 공용 화장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가 떴는데
딱 봐도 문을 닫았을 곳들.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다 하냐면요, 정처 없이 걷다가 불빛이 있는 곳을 찾았더니 거기가 한국 뭐 수자원공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계시는 경비원분께 매우 공손하게 말씀드린 후에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화장실을 이용하고, 제가 너무 화장실을 많이 참은 나머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걸었나 하고 네이버 지도에서 이곳과 그곳에 거리를 봤더니 1.2km였습니다. 지금 왕복 2.4km를 걸어가지고 이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하는 이 열악한 환경에도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와, 정말, 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갈 때 여기가 좀 언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서 갔어요. 여기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진짜 이 집회 상황이 열악한데도 와주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여기 되게 깜깜하고 숲풀도 많으니까 뭐 노상방뇨,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경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저 전과 없다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오늘 뭘 하고 왔냐면요, 그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 성관이 CCTV 보이는 데서 이제 CCTV를 찍었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봉인지 뜯고 나서 막 이렇게 넣는 거, 그거를 제가 엄청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봉인지를 뜯는 거 자체가, 그게 특수봉인지라고 했는데 봉인지를 뜯는 행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 과정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스크린에서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퍼포먼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와 있을 때 1시쯤에 기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연합뉴스니 뭐니, 그래서 막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와가지고 성관이 직원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브리핑이냐면은, 자 여기 보셔라, 이제 각 구의 성관이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관외 투표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투표지를 우리가 넣는 과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가 그 성관이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맹점이 있는 게, 그러면 이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부정선거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음모론이야, 여기 다 공개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지를 다 모았어요. 여기가 성북구예요. 근데 성북구에서 나가야 하는 투표지 중에 관외라면은 뭐 부산, 뭐 대전, 순천, 뭐 광주, 별의별 곳에 다 가야 되잖아요. 우체국에 모여서 그걸 뜯고 분류하고 그것을 차에 싣고, 뭐 정당 참관인이 본다고 하지만 우리 우체국 CCTV 그런 거 공개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면 정말 1분 1초도 놓지 않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 투표함이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관외 투표지 넣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거는 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론에서 그 관외 투표지 봉투를 보시면요, 그 갈색깔 봉투 아시죠? 그런데 그 강남 성관위에서 봉투를 딱 뜯어가지고 넣었는데 연분홍색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왜 연분홍색 봉투를 저렇게 다량 집어 넣을까? 여러분 연분홍색 봉투 아셨어요? 이거 저만 몰랐나요? 그래서 연분홍색 봉투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는데 저희가 왜 저 색깔의 봉투를 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이제 성관이 직원이 이 봉투 색깔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규격은 있대, 색깔은 없다. 그래서 다른 색깔의 봉투를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는 갈색 들어가고 어디는 분홍색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한 나라의 선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냥 규정도 없이 다양한 색깔의 봉투를, 우리나라 무슨 종이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전 선거는 그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 EXBC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EXBC님은 이제 영어로도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 시청자들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투표지들이 이송이 될 수가 있어?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 보기에도 이 과정에 너무나도 맹점이 많고 너무나도 허점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전투표 자체의 문제점을 좀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저는 성관위에 대해서
실수나 부실 선거라는 프레임을 저희가 응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떻게 선거에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하고 학급 회장 선거를 한다, 아니면 전교 임원 선거를 한다, 그럼 부정이 일어나면 학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예, 민원 들어오고 한 표가 차이가 나도 난리가 날 건데,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뭐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단 한 표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부실 선거가 아니고 그것은 조작된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로서의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무효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대선 자체 사전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을 보이콧해서 너희 당일에 투표 안 할 거냐 이렇게 와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 채널만 아니고 다른 채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6월 3일에 여러분 뭐 하실 거죠? 본투표! 네, 감사합니다. 본투표, 당일 투표, 자신이 지지하는 투표에게,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에게 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집회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진방. 네. 10초만요. 네. 이거를 제보가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급히 알려주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봐서요. 관외사전 투표 지그재그 배송 정상인가? 관외사전 투표 봉투의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으로 보이며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항들이 엄청난 숫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남부산에서 부산 기장군 성간이로 보내는 우편인데, 남부산, 부산 우편 집중국, 대전, 울산, 기장의 경로를 보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대전과 울산까지 왜 표들이 돌아다닐까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관외사전 투표 봉투가 발견되고, 선관위는 이를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배송 경로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것을 보면 관외사전 투표 전체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왜 대전이랑 울산까지 빙빙 돌면서 그렇게 관외사전 투표가 배송이 되었는가?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그 투표지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연이 절대 아니고 정말 이 관외 투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돈 PD님 영상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15분쯤 있다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하세빈님 나오셨는데 같이 오신 EXBC님 허스님 힘드세요 목소리가? 네, 목이 나가셨어요? 옮을까봐. 네, 감기가 걸리셔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기가 걸리신 것 같아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네, 허부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같이 나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수의 EXB 허수의 삼촌 되는 허부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어, 21대 조기 대선 무효 선언문을 발표할 건데요. 발표하기 전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하나임 선교회 홍기용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또 여러 단체와 함께 하는 건데 대표로 홍경 목사님 잠깐 기도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성관위에 제가 올라온 것이 이제 3일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곳에서 8명의 애국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써 4일차 되는데 어제는 저는 서울 지역구 선관위 위원회에서 밤을 새우고 그 선관위 투표함을 지키고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저는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한 10분 정도 되는데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첫날 8명 저 텐트 안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또 선포했고 엊그저께도 여전히 여러분 집회하실 때 저는 저 뒤쪽에서 저희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7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회개 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한국교회에 지금 강력한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난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집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약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었습니다. 그날 강단의 산자들이 그날 집회는 WCC와 WEA, NCCK 그리고 로잔 대회를 계승한다고 선포한 것을 마음을 찢으며 대신 회개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2014년 교단들이 연합하여 WCC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실제적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을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1100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대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거룩함과 온전한 영성을 갖도록 인도하지 못한 죄를 목사인 저부터 대신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이 우상 숭배와 배도의 죄들이 하늘에 닿게 쌓였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1100만 명과 30만 주의 종들과 35만 장로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국교회 1100만 성도들아, 한국교회 교단들이 WCC, WEA, NCCK 로잔 대회와 완전히 결별되게 될지어다. 완전히 결별되게 될지어다.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1100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연합하게 하시고 통회 자복의 회개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로 인해 갈 수밖에 없는
저 불타는 지옥길에서 돌이켜 우리나라 5,300만 전 교인들이 구원의 대열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혁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부정으로 당선된 거짓 의원들 100여 명이 넘게 또다리를 들고 앉아있는 저 여의도에 있는 22대 국회는 당장 해산되고 공정한 속에서 국회 안에 재선거도 이루어질지어다. 또 지금 대선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6.3 선거도 사전투표에서 수백 건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선거도 완전히 무효임을 선포하며 다시 선거가 깨끗한 공정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극악무도한 모든 더러운 타락한 정치인들이 지은 죄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법대로 처벌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국민 모든 개개인에게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주님의 보혈로 각자의 죄들을 깊이 회개하고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하소서. 무너진 떡을 막아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알았어요. 다 했어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할게요. 네. 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으니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이루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거를 위해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이렇게 허락 없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당연히 지금 오늘 여기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빼앗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하고 어느 당 지지하고 반대하고 초월해서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무효로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6.3 이제 당일 투표라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자. 그래서 이미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100% 참여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곳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리고자 이렇게 모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영돈 PD님께서 원래는 10시에 22시에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투표용지에 경기도 용인에서 용인수지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가보니까 사전 관외 투표에 봉투배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미 투표가 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게 바코드를 보니까 경기도 용인 지역이 아니고 그 투표용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투표용지예요. 아직도 투표할 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아침에 6시에 이 사람이 이미 6시 35분 정도에 투표를 했는데 9시 몇 분에 투표할 것에 이미 거기에 A 후보 도장이 찍혀있는 용지가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곧 영상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수많은 이미 A라는 후보가
그게 기표된 상태에서 온데 돌아다니고 있고 마구잡이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고가 나서 들킨 거예요. 아마도 수천 표, 수만 표, 수십만 표가 이 밤중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구잡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한 게 뭐냐면, 양당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 밑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곧 이제 이 판세가 유리해져서 당선될 거니까 괜히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는 이 실체를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알리고 싶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이번에 제대로 개선해 가자, 그게 우리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종교선언문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구했는 것이고, 어제도 여기 올라오시라면 제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그 마음은 압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제재를 했다는 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무튼 지금 내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도 좀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양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목이 쉬어가지고 제가 말을 더 많이 못하니까 한번 봅시다. 서인씨.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우선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지난 5월 29일에 강남구 대치 이동에서 사전투표소에서요, 공무원 A씨가, 그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오후 1시에 대리투표를 한 후에 오후 5시에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방대 투표관리관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그 공무원이 체포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중복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선거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 지문을 찍는 것도, 본인 확인계 지문을 찍는 것도 그냥 스캔만 된다. 그런 구조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투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투표의 문제를 악용해서 중복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살펴서 잘 처벌을 받도록,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막 하고 그거를 앱에다가 인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유난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투표 하실 때에도 혹시라도, 이거는 이미 사전투표가 지났군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한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으로 저도 이 선거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자체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본투표에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표 무효니까, 이 선거 무효니까 나 본투표에 가서 안 해야 되겠다, 나 본투표에 투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변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다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이 100%를 넘겨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확실하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년분 중에서요, 노년 이동의 사전투표 참관인이에요. 근데 직접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트해보니까 10%나 차이가 났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계신가요? 10초 기다려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네.
네, 그럼 죄송해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분 어디 계세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유튜브는 아니고요. 말씀하니까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면 간단해요. 부끄러워서였어요. 저가 이제 보통 이제 집회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제 손을 붙잡아주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와줘서 감사하다.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긴 했는데 제가 또 왜 그분들이 내 손을 붙잡아주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면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다 20대고 20대 중반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아,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뭐 하나 써왔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번영에게는 검은 그림자잖아요. 우리 선거는요, 다들 아실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깊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통계 기본인 대수의 법칙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본투표에서 우파가 이런 점토적인 텃밭에서조차 사전투표에서 좌파 정부가 기이하게 연전선거라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혹자적으로 말합니다. 야, 그건 너희 부정선거란 제들 때문이다. 니들이 사전투표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요, 21대 국회의원 이전에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대수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번에 21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조차 투표지 조작, 중복투표, 공인지 훼손, 위조신고하기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실시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나오는가? 왜 인구보다 훨씬 많은 투표지가 나오는가? 왜 참관인이 정당한 감시활동도 방해하는가? 이런 이유를 단 하나라도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선거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신장을 거는 비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정력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표의 조작도, 단 한 명의 위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자 사명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밝혀주실 것이요, 정의는 깊이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호텔 경제학자라는 닉네임으로 소개해주신 분 나와주세요. 네. 네, 왜요? 물하고 음료수를 많이 갖다 놨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삼각대 열사 유튜버님께서 구독자, 삼각대 열사, 그리고 삼각대 열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물하고 음료수, 그리고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출출하실 것 같은데, 가셔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 전국 때 우리 주권을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님이 탄핵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아스팔트 그 추운 겨울을 함께했던 것들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일 때문에, 다른 작업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아가리로, 키보드로, 인터넷에서 똥글 싸면서 애국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서예요. 이미 4.15 총선 때도 지금도 정황증권 차고 넘쳐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나와주세요.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가 이번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기억될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다 민주화 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을 찾는 게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목소리 내주세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 이번에 지금 이번 6.3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 졸이면서 잠 못 자면서 기다리지 말고 나와서 목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스타트 스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타트 스틸 하면 같이 해주세요. 스타트 스틸!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 스틸 안 해줄 수가 없죠. 제 등장에도 이렇게 스타트 스틸로 돼 있는데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뭐냐면 많이 나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알죠. 아, 정말 선거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선거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나와야 되고, 저도 관저 집회 때가 생각납니다. 그 관저 집회 때 뜨거운 열기, 우리가 하도 너무 지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불씨가 사그라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야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본투표 마치고 나서부터도 많은 증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투표함 있죠. 그 개표할 때 그 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수상한 사람이 그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가져가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번 대통령 선거 때 부평 체육관 사건 다들 아시나요? 네, 부평 체육관 사건 때 정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 투표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경찰들과 또 8시간을 배치를 했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전투표가 지났다고 해서 절대 우리 이제 증거 수집 안 해도 되겠지? 뭐 이제 사전투표 이미 했으니까 사전투표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사전투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지?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개표 때에도 정말 증거를 열심히 수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번에 대선보다 이번 대선의 선관위가 보니까 더 뻔뻔해졌어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 개표 참관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를 분명하게 그 증거를 확보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고, 그 전자개표기 있죠. 그 전자개표기 할 때 혹시 이상한 일이 없는지 그 영상을 꼭 촬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완도 박영진 유튜버분 어디 계신가요? 완도 박영진 어디 계신가요? 아마도 화장실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튜버 준치호님. 네, 뭔가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화장을 입고 계신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연설하면서 제가 좀 잘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연설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긴장이 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모르실 분들한테 제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 대표 보수 유튜버 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전투표 있었던 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제 왔었는데 오기 2일 전에 제가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또 천야 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밤을 새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감시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부방대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의심보다도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이유가 사실 부정선거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대선
저 역시 대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26살인데요. 근데 정치에 이제 좀 발들인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선에 대해서 잘 몰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방대의 존재 여부, 왜 존재가 왜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부정선거 신의 그 영화, 네, 작품인가, 네, 그 영화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기사들도 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 그것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개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선거 첫째 날 이제 그렇게 잘 감시를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제가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이 부정선거 우리가 투표한 한 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한 표 다른 사람으로 뭐 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왜 중국인들이 선거를 합니까? 그리고 왜 한 명이 3표 4표를 합니까? 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를 키면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산에서 와줬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나라 지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 지키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화가 나서 올라왔고, 심지어 어제부터 저도 여기에서 거의 2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외쳤었습니다. 바로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를 왜 외쳤을까요? 선관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선관위는? 근데 왜 선거를 관리를 하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대체 가족회사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선관위 해체를 외쳤고, 그리고 대선 이번 투표 부정선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증거들로 되게 많고요. 저 역시 영상을 많이 올렸고 라이브도 찍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으면 사전투표 무효 또는 대선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대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노태학 위원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단체들한테 뭐 법적 책임을 물겠다. 나는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송구스럽다 했으면 본인이 최고위원장 자리에 계시는데 법적 책임은 본인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국민으로서 명합니다. 선관위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계엄령에 대해서 이번 4월 4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많이 아프셨고 진짜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탄핵 8대 0으로 탄핵 인용당한 날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으면서 저 역시도 울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서야 부정선거 정황들 지금까지 그 이전에 대통령님 되시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부정선거 있다. 확실하게 이거 바로잡고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월 3일날 계엄령 선포하셨죠. 그럼 이제서야 부정선거 정황들이 다 드러났는데 계엄령 정당성에 관한 판결 다시 한 번 더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재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에 관한 여부도 다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 물론 본투표